2022년 고2 9월 모고 독서 지문 시작할게요. 자, 결정의 본질.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첫 번째 문단.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이익을 뭐라 그러냐면, 이 이익을 우리는 효용. 다시 말하면 우리 만족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을 우리는 효용이라 그래요. 자, 효용을 최대화하는 거. 효용이 최대 높아지는 거. 그게 합리적 행위지. 그게 가장 잘하는 거야. 그 합리적 행위에 대해서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얘기했어. 포괄적 합리하고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했어.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딱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요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 대조를 해야겠지. 포괄적 합리성이 뭔지, 제한적 합리성이 뭔지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야겠지, 그치? 먼저, 자, 포괄적 합리성이 나와. 포괄적 합리성을 이렇게 셈을 하면, 제한적 합리성은 거꾸로 셈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고 빨리빨리 와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 분명한 목적, 그리고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 이게 포괄적 합리성이야.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위가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요게 다 뭐야? 포괄적 합리성에 대한 거지, 그지? 포괄적 합리성에 여기 딱 끊었지? 반면, 자, 우리 이제 뭐, 제한적 합리성 거꾸로 셈을 해놓을게. 거꾸로 셈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러면 빨리 요것만, 제한적 합리성 있는 부분만 빨리 와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 달성에 있어. 자,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나는 이거 잘 몰라. 다 모르니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고,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자,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도, 처한 상황고, 선택 가능한 방안도, 선택의 결과도 정확히 인지 못한다고 보는 거야.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앞에 봐봐. 앞에는 행위자의, 우리 포괄적 합리성에는 행위자의 특성과 상관없이지. 근데 여기는, 자, 행위자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차이점이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제한적 합리성하고 포괄적 합리성 얘기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갖다가 여기에서 또 두 가지 모델 제시한 거야. 두 가지 모델. 그게, 자, 여기가 이 문단 되지. 요걸 바탕으로 포괄적 합리성하고 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 포괄적 합리성하고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한 사람은 허버트 사이먼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합리적인 행위자 모델하고 그 다음에 조직 과정 모델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여기도 조직 과정 모델은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게. 그리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이렇게 네모를 쳐놓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거야. 얘는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요, 자,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뭘 바탕으로?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하는데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자,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 이거 어디 있어? 이게 이 우리 포괄적 합리성에 자, 여기에 뭐 효용을 극대화한다. 요 말이지, 그지? 그죠? 그래서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는요,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야. 단일체야. 단일체 국가이고, 행위자는 단일체 국가이고,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 맞는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하는 거야. 효용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 한다고 우리 여기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지. 포괄적 합리성은 효용을 극대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효용을 갖다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효용이 제일 큰 것.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 의도를 추론하는 것. 이때 행위자는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가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 중에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문단 이제 우리 뭐가 나와야겠니?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과정 모델이 나올 거야. 이러한 관점 때문에 행위자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적에서 이거 뭐가 문제냐면 한계가 뭐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사들을 설명할 수 없다. 요 한계가 있네. 요게 한계야. 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했대요. 최대 효용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포괄적 합리성 모델에 벗어나는 것은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도 제시한 거야. 이 모델은 정책 행위자가 다 몰라요.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하는 거야.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여기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효용이 무엇인지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이렇게 했잖아. 행위자의 목적 이거 중요했지, 그치? 근데 여기는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하고요.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 국가. 자, 여기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 국가야. 뭐가 차이가 나니? 자,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 국가. 아까 여기 봐. 연합체 동그라미 쳐놓을까? 연합체. 여기는 뭐야?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는 자, 단일체 국가였잖아. 그치? 여기 차이 나지, 그치? 연합체 국가로서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자,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로 인식했다.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 이런 거 의도적 선택이 아니다. 이런 거 A가 아니다, 아닌 B. 이런 거 잘 봐놔야겠지, 그치? 이런 건. 자, 이게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로 인식. 앞에는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했어. 이런 거 차이점. 자,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그래요. 즉 이를 처리하는 이거 규칙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규칙 절차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조직 과정 모델이지, 그지?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규모가 아주 크지, 그지? 그래서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통제하기 쉽다,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가 안 됩니다.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둔다. 다 모른다. 국가는 모든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 그 조직에 맞게, 조직에 따라, 이 조직마다 제한된 정보 갖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야.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끓이기 때문에 이거 몸을 사리는 거야. 그래서 조직은요, 조직 같은 경우에 미래 추측, 그 맞게 행동 이거 안 하는 거야. 끓여요. 그래서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이게 새로운 해결책의 강구 이것보다 뭐야? 일상적으로 늘 하는 대로 일상적 SOP에 일상적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해서 판단 내리는 경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더 따져보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는 소리야.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가정 모델은요,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 이 최적의 방안 이것보다는요, SOP 우리 지금 표준 운영 절차가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면 충분해.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 최대 호용 아니야.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런 방안을 선택한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호용 무시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표준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더 큰 효용이 있는 걸 갖다가 놓칠 수 있어.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이거 어떻게 더 최적의 효용이 최대 효용이 있는데 왜 저걸 선택하지? 하면서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 모델 가정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 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그 다음 거, 딴 거 이렇게 있는 것도
이런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문단. 이처럼 합리적인 행위자 모델과 조직 가정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다르지, 그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이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외교 사건을 어떻게 요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해준다는 것이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고요. 자, 우리 4번 한번 볼게.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야.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B국과의 국경 근처에 A국은요, 뭐 하기로 했냐면 약하대요. 그래서 군대를 추가적 배치를 하려고 했는 거야. 자, 한편 B국은요,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어. 근데 일상적인, 자, SOP에 따라 정보 처리한 결과, 일상적인 걸로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했대. 그러면 B국가는 무슨 모델이니? 조직 과정 모델이지. B국가는요, 조직 과정 모델을 선택해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잖아요. 이게 각 조직이 한다 그랬잖아, 그지? 조직 가정 모델은 조직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상부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야.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결 중 우리 만일 A국이 이 국경지대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는 걸 알았으면 상부에 보고됐으면 B국도 평화협정 맺는 게 아니고 군사력 강화를 선택했겠지, 그지? 근데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체결 중에 후자의 방안, 평화협정을 선택한 거야. 왜 평화협정을 선택했어? 상부에 이게 보고가 안 된 거야. A국과 B국은 독립국가이며 국내외의 다른 정치 외교적 상황은 양국의 정책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B국은요, 이게 몰랐어. 정보가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했기 때문에 모른 거야. 여기까지고, 자,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